대관령을 넘어오는 이 고갯길의 이름은 대관령 옛길. 그 옛날 과거를 보기 위해 넘었을 고갯길. 그리고 신사임당이 어린 율곡의 손을 잡고 시댁인 한양을 오가던 유서 깊은 길이기도 하다. 신사임당이 어린 율곡을 앞세우고 어머니를 그리며 걸었던 길을 따라 선선해진 산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 강릉 사람들의 토속 신앙심은 대관령 국사성 황사에서 시작된다.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당은 영동 지역의 가뭄, 홍수, 폭풍, 질병, 풍작, 풍어 등을 보살펴주는 영험한 신을 모신 사당이다. 또한 중요 무형문화재인 강릉 단오제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으로 신라 말기의 고승인 강릉 출신의 범일국사와 대관령의 산신을 모신 곳이다. 매년 음력 4월 1일이면 이곳 선항사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굿놀이를 한다. 신들의 노염을 풀고 복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비롯된 강릉만의 독특한 전통이다. 대관령 정상. 가을을 맞이한 양떼들이 뛰어노는 푸른 목장의 풍경. 태백산맥의 웅장한 자태와 목장 산책로의 아기자기한 모습은 마치 유럽의 알프스로 착각할 정도로 매우 아름답고 한 폭의 동화를 연상케 한다. 그는 밤에 가로수 길을 따라 걷고 있었지. 그곳이 큰 길에 건초 먹이주기 체험을 통해서 순한 양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시원하게 탁 트인 산책로를 걷다 보면 일상의 잡다한 상념들은 저 멀리 사라지고 대자연의 품속에 동화된 여행자는 진정한 호연지기를 경험한다. 그는 오래전 헤어진 한 사람에게 강릉 출신의 소설가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300km 17개 구간의 걷는 길, 바울길. 대관령 옛길은 그 바울길 17개 코스 중 하나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그곳에 가면 정말로. 그리고 길은 강릉의 솔잎으로 이어진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따가운 햇살과 푸른 파도는 그 기세가 누그러졌다. 여름을 떠나보내고 가을을 맞이한 동해바다, 경포바다는 그 계절의 끝자락을 잡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너와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때 걸려온 전화에서 이제 너는 없다는 말을 했어. 하늘은 여전히 나고 잠시 떠나는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조차도 못했지만 널 위해 기도. 백사장 걷기에 지치면 바다를 따라 펼쳐진 솔숲에 앉아 잠시
솔향기에 취해도 좋다. 강릉의 호수와 바다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솔수품, 솔향 강릉을 만끽하기 좋다. 그대를 위한 잔의 커피 고운 꿈에 맞게 가라. 소금기 없는 맑은 바람이 그립다면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포호가 있다. 오래된 호수와 벚나무로 둘러싸인 도심 속 호수 경포호. 강릉민들은 시원한 바람이 그리우면 경포호를 찾는다. 여름 한낮의 경포호는 무성한 잎사귀들이 그늘을 들이우는 시간이었지만 가을에는 또 다른 모습의 경포호가 사람들을 맞이한다. 동시 둘이 동시 떠나간다. 물 맑은 봄바다에 떠나간다. 이배는 닮아주러 가을빛에 물든 경포를 감상하며 손수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 소박한 만찬을 준비한다. 수면이 거울같이 막 닿아 이름 붙여진 경포호는 관동의 아름다움의 절정이라 불린다. 한결같이 강릉 사람들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경포호 주변에는 많은 이야기와 역사 속의 인물들이 숨쉰다. 경포를 내두른 많은 정자는 경포를 조망하기 위해 지어졌다. 경포를 한아름에 품고 싶을 때 이곳을 찾는다. 경포 북쪽에 자리한 누각경포대는 관동 제1의 풍경, 관동 8경 중 하나다. 경포대 끝에 서면 처음엔 눈으로, 다음엔 가슴으로 호수가 밀려든다. 바쁜 일상 속 한 점의 휴식, 호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찾는 이유야 어찌됐건 경포대와 마주한 풍광 앞에선 마음이 후덕해진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고택을 병풍처럼 끌어안고 서 있는 길. 이 고택의 뒷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숲이다. 어느 것 하나도 일부러 가져다 놓지 않은 세월이 만들어 놓은 풍경. 그 풍경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경포를 바라보고 서 있는 고택 성교장이다. 오래된 옛집 처마에서 강릉의 초가을을 만난다.
세기가 넘도록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대부 저택 성교장. 안채와 사랑채, 별당 등 민가로서의 모자람이 없고 넘침도 없는 저택이다. 늦여름, 활례정 앞에 활짝 핀 연꽃은 성교장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한 가문의 저택이 아니라 전국의 사람들이 옛 생활을 상상하며 하루씩 묵어가며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성교장의 역사는 전주희 씨 효령대군의 후손에게 시집간 안동건 씨 부인이 남편의 3년상을 마치고 친정인 강릉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지금은 후손이 이 고택을 지키며 살고 있다. 관동 팔경 유랑의 중심이었다는 성교장. 그래서 이 집에는 문 하나에도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선비들이 찾아와 시를 읽고 노래 한 자락을 뽑던 그 자리에는 지금 그 시절 풍류와 여유를 만끽하고픈 여행객들이 찾아온다. 사대부 집안의 99칸 고택에 머물며 한옥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이들. 주말이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은 편이다. 아름다운 절경을 찾아 팔도를 유람하던 선비들의 먹가 풍류. 성교장에는 아직 그 풍류가 살아있다. 성교장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정원이다. 경포원은 자연이자 도심 속 공원이다. 강릉의 많은 유적들이 경포 근처에 자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오죽헌 역시 그 유적 중 하나. 보물 165호로 지정된 오죽헌은 율곡 선생과 그 어머니 신사임당이 태어난 곳이다. 이곳에서 율곡 선생은 5살 때까지 어머니 신사임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나에게 글을 가르쳐준 이는 어머님밖에 없었다는 말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던 율곡 선생. 오죽헌에는 이 모자가 나눈 글귀와 그 애틋한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다. 검은 대나무 오죽이 빽빽히 자라고 있어 이름 붙여진 오죽헌. 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곱게 솟은 그 오죽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다. 경포는 뭐니 뭐니 해도 솔숲이다. 호수 어느 편에서 바라보건 사시사철 푸른 잎이 우거진 솔숲을 경포에선 만날 수 있다. 그 솔숲의 끝은 허균과 허난설원의 생가터가 있다. 이곳은 허난설원이 태어나 7살이 될 때까지 살았던 자리다. 허난설원은 조선시대 여류 시인이자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누나다. 허균이가 죽을 때 역적으로 죽었어요. 능지처참됩니다. 그래서 허균이가 살던 서울의 남산 밑에 그 집도 그 다음 날부로 연못이 들어섰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일제를 거치면서 6.25를 거친 지금 시점에서도 난설원 시집이 8판본이나 남아있다는 것은 국가 시책서로 작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작했다고. 그러니까 중국 사신이라 일본 사신들이 왔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난설원 시집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시책으로 발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수를 사이에 두고 강릉을 대표하는 여인이 신사임당 있죠. 난설원 허채이가 있죠. 근데 그 두 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이기도 하죠.
근데 사임당 같은 경우하고 난설원하고 같은 조선시대 여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같은 시대 여인인데 왜 삶은 그렇게 틀려야 하는데 사임당은 1504년에 태어났어. 지금과 같은 사회라 보면 돼요. 그런데 난설원 허초이 같은 경우는 우리 1920년도에 여성들의 모습 정도로 보시면 돼요. 출가 외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 그러다 보니까 사임당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신랑, 나는 잘생긴 신랑, 나는 글 잘하는 뭐 이런 거 원하는 대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난설원 허초이 때는 집안과의 집안 결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위에 오빠 허봉이 나에게 누이 동생이 있네. 김성립의 아버지 김첨이가 나에게 아들이 있네. 그래서 집안과의 결혼이 돼요. 만약에 난설원 허초이가 아이가 있었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죽어요.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렀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곡자란 시 한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었네. 서로고 서러운 강릉 땅에 쭉 가다 끝에 부분 가면 그 속에 아이가 있지만 어떻게 잘나 기르란 보장이 없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다 이름 모르게 죽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살쯤에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는 내 친정 아버지가 동민의 당수였을 때는 시댁에서 뭐라 안 해요. 난설원이라고 원래 이름 초이예요. 근데 본인이 8살 때 지은 호랍니다. 난같이 은은하게 향이 풍기는 글 잘하는 여인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데 2년 뒤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오빠가 유배에 갑니다. 그 다음에 딸아이가 죽어요. 그 다음에 아들아이가 죽어요. 그 다음에 유배 갔던 오빠가 죽죠. 옛집은 허물어져 다른 이가 집을 살았지만 수백 년 정치만큼은 아직 그대로다. 이곳 생가토에선 강릉 사람들의 다도 모임이 자주 있다. 헌안설원을 위한 추모 헝가레가 열리기도 한다. 앞으로는 호수를 바라보고 뒤로는 솔숲을 향기를 느끼며 마시는 차 한 잔. 강릉에 꼽힌 문화예술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이 마을은 경포의 깨끗한 바닷물로 두부를 만들고 그 전통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초당 허엽의 호를 따 이름 붙여진 초당마을은 예로부터 바닷물을 써서 만든 순두부로 유명하다. 강원도 부서였던 허엽은 강원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콩과 동해의 바닷물을 이용해 순두부를 만들었다. 한국 전쟁 중에 두부를 써 시장에 내다 팔던 한두집이 전쟁 후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을이 두부로 전국에서 알려졌다.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 순두부집이 들어선 이유 역시 이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원도 동해에 자리 잡은 정동진은 오랫동안 낭만에 대한 여행객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곳이다. 누군가와 추억을 남기고 싶을 때, 혹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훌쩍 떠나고픈 목적지기도 하다. 임금님이 살았던 경복궁에서 정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정동진. 이제는 전국적인 해돋이 관광지의 마을로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른바 강릉 여행의 성지가 된 곳이다. 모래시계공원은 동해바다와 산,
정동진 이리 마을을 배경으로 아담하게 꾸며져 있다. 모래시계는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모래의 부피에 의해 시간의 경과를 재는 장치다. 시계 속에 있는 모래가 모두 아래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꼭 1년이 걸린다. 때문에 첫 모래알이 떨어지고 첫 해가 솟는 걸 보기 위해 매년 연말이면 이곳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다. 뭐니 해도 정동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정동진역이다. 정동진역은 바닷가에서 가장 가까운 역으로 철길과 바다, 모래사장이 바로 맞닿아 있어서 해돋는 광경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상막할 수 있었던 기차의 플랫폼은 어느새 추억과 낭만으로 가득한 공원이 되었다. 승차권 없으시면 승차권 구입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거센 바다를 수놓은 모래시계의 주제곡은 관광객들 모두에게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듯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보시오, 바른 동쪽 정동진으로 떠오르는 저 우람한 아침해를 보았는가. 큰 발원에서 작은 소망에 이르는 우리들 번뇌를 씻어내는 저 불타는 태초의 햇살과 마주서는 기쁨을 아는가. 보시오, 밝은 나루 정동진으로 밀려오는 저 푸른 파도가 억겁을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가. 초연한 몸짓 염원하는 몸부림을 마주서서 바라보는 이 환희가 우리 사는 보람이니 보시오, 정녕 아는가. 그렇게 관동문화의 정수 강릉 기행은 끝이 난다. 마음이 풍족해진 여행자는 넉넉한 품으로 강릉을 끌어안는다. 솔숲과 바다를 품은 절경으로 관동 팔경의 중심이 되었던 경포호, 먹과 여유가 흐르던 경포대, 숨죽여 살던 도시인의 가슴 트이는 풍광을 펼쳐준 대관령, 끝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동해바다를 헤엄치는 파도, 그 잔잔한 물결 위에는 오늘도 깊은 세월을 따라 내려온 먹과 풍류가 흐른다. 엄마 왔다. 우리 기억을 못할 때 기억을 못하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이게 뭐야?